안녕하세요. 처음 사연을 보내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혹시 사주를 믿으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는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사주라는 게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지는 정말 개인차로 천차만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원래 사주를 잘 믿지 않았던 저한테 사주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솜씨가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제 이야기를 적어볼게요. 혜정아, 너 내일 시간 된다고 했었지? 내가 너한테 문자로 주소지 남겨놓을 테니까 내일 그 앞에서 보자. 같이 밥도 먹고 오붓하게 둘이서 데이트 좀 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나와. 저는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끌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주를 보러 갔었어요. 물론 그 자리가 사주를 보러 가는 자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가 사주를 보러 가는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저는 평범하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로 데이트를 하자고 하시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거였어요. 하지만 도착한 그곳은 평범한 곳이 아닌 무당집이었죠. 빨간 깃발이 척하니 매달려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저희 집안이 종교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는 사주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예약까지 해둔 곳이라고 서둘러 들어가자는데 어떻게 못 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 집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이는 거네. 며느리가 이 집의 복덩이야. 며느리 덕에 아들이 인생 좀 피겠어. 어머머, 아유 정말요. 우리 혜정이가 복덩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쩐지 혜정이 너 처음 볼 때부터 남 같지가 않았었다니까. 자네만 욕심 안 부리면은 이 집에 큰 화는 없겠네. 아이고 아유 제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우리 아들 옆에 이렇게 좋은 배필 나타났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살아야죠. 약간은 긴장하고 들어섰던 점집 안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 긴장감이 풀리긴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제 결혼 궁합도 좋고 제가 복이 많아서 시댁에는 좋은 일이라고 저도 기분이 좋았죠. 예비 시어머니도 좋아라 하셨고요. 그런데 점쟁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가씨는 뱀을 조심해야겠다. 뱀 조심해 뱀. 뱀이요? 그래 뱀. 아가씨 집안이나 주변에 뱀 띈 사람 있어? 당장 주변에 없더라도 항상 뱀 띠는 조심해. 아가씨 잡아먹겠다고 아주 그냥 입을 쩍쩍 벌리고 있네. 뱀띠는 제 주변에 없었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뭐 주변에 뱀띠는 없는 거니 딱히 나쁜 사주 결과는 없었던 터라 저는 기분 좋게 그곳을 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기분 좋게 나오셨고요. 저와 당신 아들의 궁합이 좋다는 게 기분이 좋았던 건지 날만 잡히면 빨리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로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서 사주를 보러 간다거나 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게 말이야 오색실인데 결혼 전에 이거 지갑에 넣고 다니면 액땜 같은 거 다 해준다더라. 결혼식장 들어서고 새 인생 시작하는 건데 좋은 기운만 갖고 가야지. 안 그러니? 귀찮더라도 지갑에 꼭 넣고 다녀.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미신이라고 불리는 걸 참 잘 믿었거든요. 결혼식 직전까지 저 오색실을 지니고 다니는지 제게 확인을 하기까지 했었어요. 무속신앙을 맹신하는 시어머니의 행적은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어졌죠. 덜해지는 게 아니라 더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던 때에도 시어머니의 무속신앙 사랑, 아유 그놈의 무속신앙 사랑으로 인해 큰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네요. 시어머니가 부적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대형 사고를 쳤으니 말입니다. 이것 봐요. 101호 때문에 아파트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돌아갔어요. 아이 지금 다른 층수 사람들이 101호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는 줄 알아?
이러다가 아파트 거래 안 돼서 집값 떨어지면 101호가 책임질 거야? 아유, 당장 다 떼요. 제가 출근을 해서 회사에 있는데 아파트 라인 반장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저는 다짜고짜 반장 아주머니한테 혼난 것도 당황스러워 죽겠는데 부적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인가, 왜 그러는 건가 황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남편 보고 먼저 가보라고 했었어요.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라 저에 비해 시간이 좀 자유로웠거든요.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한 남편이 제게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현관문 전체가 부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정말로 말 그대로 가득 말입니다. 어찌나 덕지덕지 붙였는지 현관문 원래 색깔이 안 보일 정도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파트를 보러 온 사람들이 다른 층에 올라가 볼 생각도 안 하고 돌아서서 나갔겠죠. 저 같아도 내가 이사 가려는 집이 저런 이웃이 있으면 가기 싫었을 거예요. 남편은 정말 심각한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야, 우리가 어디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면 자기나 나나 우리 결혼하기 전에 전 애인들하고 안 좋게 헤어진 게 있었던 건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잘못할 게 어디 있고 우리 둘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게 뭐가 있었다고. 아, 정말 미치겠네. 그거 잘 떨어질 것 같아? 아, 정말 못 살겠다. 대체 누가 그런 거야? 일단 할 거는 다 해봐야지 뭐. 내가 떼고 있을게.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일 마무리 잘하고 와. 남편은 우리가 뭐 어디 원한진 사람이 있는 건가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죠. 저 역시도 남편의 말에 부정하기는 했다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내심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혹시 이전에 연애에서 엄청나게 잘못을 한 게 있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적이 있었나 등등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한테 원한을 갖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의 그거는 뭐 마음 먹고 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현관 앞에 서서 무시무시한 부정 무더기를 떼고 있는데 마침 경비 아저씨가 오셨더랍니다. 아이고, 마침 잘 만났네. 오전에 그분 누구예요? 어머니신가? 아니, 그렇게 그런 거 붙이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어느새 이거를 붙이고 간 거야. 아휴, 내가 오늘 아주 하루 종일 아파트 주민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 남편은 경비 아저씨의 말을 들으면서 저희 부부의 집 앞에 부적 테러를 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인상착의를 듣자마자 남편은 경비 아저씨께 CCTV 좀 볼 수 있겠냐고 요청을 했대요. 저희 신혼집이 1층이었던 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때문에 CCTV로 저희 집 앞에는 누가 있었는지 그런 거 정도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CCTV를 확인한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분도 예상하신 그 사람, 네, 저희 시어머니한테 말이에요. 아니, 엄마, 대체 왜 이런 거야? 왜 이래 정말? 엄마 뭐 치매라도 온 거 아니야? 뭐야? 이놈이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니, 그렇잖아.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생각을 하냐고. 말 안 되죠. 정말 말 안 되지 않나요?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시어머니가 한 행동에 그저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당신 아들의 연락을 받고 저희 집으로 쫓아온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당했죠. 아니, 내가 내 새끼가 자식 낳게 해달라고 해놓은 건데 그거를 왜 그 아파트 사람들이 참견한다니? 웃기는 것들 아니야? 그러게 너희가 진작에 나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줬으면 내가 들어가서 싹 다 붙이고 나왔잖아. 그러면 애초에 남들한테 쓴소리 들을 일도 없었겠구만. 내가 남이냐? 엄마한테 비밀번호 안 알려주냐 너희는? 이럴까봐 안 알려준 거지 이럴까봐.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우리 둘이 병원 다니고 있다고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했잖아. 오히려 와이프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내가 안 했어? 장모님은 가만히 그냥 우리 응원해 주시는데 왜 엄마 혼자 이러는 거야? 왜?
나야말로 내가 뭐만 한다고 그러면 너랑 니처랑 둘이서 너희 장모랑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야. 하여간에 사람들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만 너 결혼하고 나서 너희 장모만 챙기는 거 그거 엄마 정말 서운하다. 알아? 남편은 서운하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야말로 제발 엄마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제대로 생각해 보시라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말 틀린 거 하나 없죠. 시어머니가 저라니까 저희가 집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마구잡이로 해대니까 남편이 당신 엄마인 시어머니보다 저희 엄마를 더 의지하는 거겠죠. 하지만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시어머니는 그 이상한 미신으로 자꾸만 저희 부부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한동안 시어머니를 아예 접근 금지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저희 둘 다 마음이 편해졌는지 자연 임신으로 아이가 생기더라니까요. 물론 아이를 낳고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냈죠. 그런데 아이 돌잔치 때 시어머니가 한 행동 때문에 시어머니는 또 그 자리에서 제대로 망신당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리 거리를 두고 지낸다 해도 손주 돌잔치에는 모시는 게 맞으니 모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잠깐 그 뭐야 닭띠 어딨어요? 닭띠 있어요? 아이고 정말 미안한데 저 닭띠 손님들은 그냥 답례품만 갖고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하준이한테 닭띠가 상극이라고 그러네. 아유 미안해요. 다들 알잖아 내 새끼 귀한 거.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는요. 우리 귀한 손주 사주팔자에 좋은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거죠. 시작이 좋아야 한다고 애 돌잔치에 애하고 잘 맞는 사람들만 드리는 게 낫잖아요. 아우 자자 닭띠 누구예요? 그때는 저희 아들이 닭띠랑 상극이라는 말을 듣고서 돌잔치 하는 그 입구 앞에서 저렇게 띠를 확인하고 있더라니까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정말 한눈만 팔았다 하면 사고를 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돌잔치에서 더더욱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시어머니의 돈 없는 행동에 저희 친정엄마도 단단히 화가 나셔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쏘아 붙이셨어요. 웬만하면 남한테 쓴소리 안 하려고 하시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낼 정도면 시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무개념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사돈. 이건 아니죠. 그놈의 사주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대체 애들 망신을 몇 번 주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돈도 여기서 나가주세요. 사돈 뱀띠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 딸내미한테도 안 좋은 거니까 사돈도 답례품 갖고 나가세요, 그럼. 아니 사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저는 당연히 우리 손주 생각해서 이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뱀띠라고 해서 내 며느리 제가 잡아먹으려고 달겨들겠어요? 그건 남들 얘긴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돌잔치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 닭띠들은 다 하준이한테 앙심 품고 온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저도 제 딸 자식 위험한 거 싫으니까요. 닭띠고 뭐고 찾을 거면 사돈도 여기서 나가세요. 우리 딸내미한테 뱀띠가 안 좋다고 했다면서요. 제 말이 틀려요?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 여러분, 제가 결혼 전에 시어머니랑 사주 보러 갔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점쟁이가 저한테 그랬었잖아요. 뱀띠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글쎄 뱀띠였던 거 있죠? 저 데리고서 처음 사주 보러 갔을 때 뱀띠 조심해라 라는 소리에 일부러 대화 주제를 돌리면서 그거에 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했던 게 자기가 뱀띠여서 아무 소리 안 한 거였더라고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미신을 믿으면서 자기가 저한테 위험한 띠라는 건 또 쏙 빼고 모른 척하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기 아들이랑 궁합도 좋다고 그러고 시댁에 복덩이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니까 자기 띠 얘기는 절대 안 한 거죠. 아니 요즘 애들이 뭐 어른들 민증 나이랑 실제 생일 다른 거 그런 개념을 이해하겠나 싶어서 굳이 얘기 안 했던 거였어. 그리고 뭐 내가 설마니 하준 엄마한테 뭐 해코지라도 할까 봐.
아이고, 그런 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니들 헷갈릴까 봐서 일부러 얘기 안 했던 거야. 저도 시어머니가 뱀띠라는 걸 시어머니 생신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맨날 민증 생일만 말씀하셔서 띠를 잘못 알고 있었는데 실제 시어머니 생년월일을 따져보니 뱀띠였던 거죠. 하여간에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인물이 제 시어머니였어요. 어쨌든 저희 아들 돌잔치에서 친정엄마 말씀이 뭐 틀린 거 있나요? 엄마가 저렇게 따지고 대니까 시어머니 아무 말도 못하고 꿍한 채로 자리에 가서 앉더라고요. 미신을 믿어도 너무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잠시 대화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친정엄마 쭉 지켜보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할 말을 참지 않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이따금씩 트러블이 많았었죠.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고요. 어찌 보면 양가 어른들 두 분 다 서로의 자식을 보고 자식들이 괜찮아서 그 결혼을 허락한 것이었네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로지 하준 아빠만 보고 너희 결혼 허락한 거야. 너희 시어머니 남자 관계도 영 복잡하고 봐봐. 너희 결혼식 때 데리고 온 남자랑 하준이 돌잔치 때 데리고 온 남자 같아? 또 틀리잖아. 아휴, 나이 들어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말이야. 나는 아무튼 너희 시어머니 별로야. 너도 딱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 하려고 하지 마. 그런 사람들이랑 잘못 엮이면 인생 너무 피곤해진다. 친정엄마 말씀대로 시어머니는 남자 관계도 좀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의 외도로 인해 시아버지한테 이혼을 당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걸 제가 자주 봤었어요. 물론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소비적이어서 그게 좀 보기 안 좋았죠. 나는 남자가 능력 없으면 영 꽝이더라. 아니 희한한 거야. 얼굴 좀 된다 싶으면 쩐이었고 쩐이 좀 있다 싶으면 대머리 아니면 배불뚝이니. 아유,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가 인물이 제일 나았는데 말이야. 그 인간이 그렇게 고지식하지만 않았어도 아내가 다른 남자 안 만났지. 대충 아시겠죠? 시어머니가 좀 저런 스타일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젊게 산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철이 없다, 생각 없다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저희 아들 돌잔치에 데리고 왔던 그 아저씨랑은 좀 오래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저랑 남편이 봤을 때는 영 별로였네요. 딱 봐도 사적 이질이 다분한 사람이야. 아니 나도 모르겠다 정말. 아니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되려 나한테 인연 끊자고 했던 거 봤지. 나도 이제는 정말 엄마 인생 노터치야. 그 사람한테 엄마가 돈을 뜯기면 그건 엄마 탓이야 이제는. 나는 말릴 만큼 했어. 당신도 말릴 만큼 말렸잖아. 시어머니가 만나는 그 남자는 그냥 얼굴에 누가 사기꾼이라도 써놓은 것 같았어요. 딱 그 느낌 아시죠?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막상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뭐 영종도에 자기가 아는 형님이 리조트 지었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 대면 할인해준다고 하길래 아이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것도 갈 생각 없었는데 자기 믿고 가보라면서 난리를 쳐서 간 거였어요. 그런데 무슨 아는 형님은커녕 그냥 지나가다 인사 한번 했던 정구동호회 사람이더라고요. 할인은커녕 개망신만 당했었죠.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과 아이만 보면 심란하고 할 것이 없었는데 시어머니와 그 사기꾼 같은 시어머니 남친 덕에 정말 정신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어린 아들 키우랴 시어머니가 사고치면 그거 뒷수습하랴.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가 계셔서 정말 안심이었지요. 남편이나 저나 저희 친정엄마한테 정말 많이 의지를 하며 지냈거든요.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했어. 내가 아주 우리 사위 때문에 호강하네 호강해. 사돈도 챙겨드린 거 맞지?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제일인 거야. 너무 사돈한테 뭐라고만 하지 말고 좋게 이야기해서 잘 풀어보기도 하고 그래 봐. 응?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장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 장모님도 느끼셨겠지만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누구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들으세요. 괜히 하준이랑 하준 엄마만 더 피곤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장모님, 저랑 하준 엄마한테는 장모님이 진짜 어른이세요. 집안의 유일한 제대로 된 어른, 그게 저희 친정엄마를 바라보는 저와 남편의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원래 부정맥이 있으셔서 주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했었는데 등산 모임을 다녀오시고 나서 샤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심장이 약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리한 활동 후에 바로 샤워하는 건 정말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2시간에서 3시간이라도 좀 쉬셨다가 씻으셨으면 괜찮으셨을 거래. 아휴, 우리가 더 가까이 살았어야 했는데. 우리도 몰랐고 엄마도 잘 몰랐던 거잖아. 그냥 누구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도 아주 잠깐이지만 엄마 눈 보고 말이라도 전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느껴지더라. 맞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엄마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나서 잠시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잠시 동안 저와 남편은 희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잠시라도 엄마와 더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엄마가 부정맥이 있으셔서 저희 엄마 집에 비상벨 같은 걸 해뒀거든요. 그걸 누르면 119에 신고가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마 친정엄마가 쓰러지시면서 그걸 누르셨었나 봐요. 그 덕에 그래도 골든타임을 잡을 수는 있었죠.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엄마는 정말 간신히 숨이 붙은 거였죠.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날에 엄마가 정말 기적적으로 아주 잠시 의식을 차리셨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꼭 약속 있는 사람처럼 저한테 어떤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제 눈을 보고 걱정 말라는 눈빛을 보여주신 뒤에 말이에요. 엄마 안 돼. 엄마 가지 마. 엄마 어떡해 여보. 엄마 어떡해. 안 돼 엄마. 나만 두고 가지 마. 엄마 나만 두고 가면 안 돼. 나 어떻게 살라고. 나 어떻게 살아 엄마. 엄마를 보내면서 저는 엄마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만 연신 반복해서 외쳤던 것 같아요.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붙잡고 외쳤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죽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 죽음의 문턱으로 가던 엄마가 다시 발길을 돌려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엄마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만 같았어요. 제가 어엉엉하고 우니 어린 아들도 엉엉 울고 남편은 자기까지 울으면 제가 무너질까 봐 눈이 시뻘개질 정도로 꾹 참았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차려진 빈소에서 슬픔을 쏟아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나타났어요. 여전히 사이좋게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 그것도 기가 차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아주 반쪽이 돼버렸네.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야? 그래 얘 너희 시아버지가 걱정 많이 했었어. 아유 사람 일 정말이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얼마나 놀랐어 그래? 참네. 누구 보고 자기 마음대로 며느리라고 하는 것인지.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멋대로 저보고 며느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무슨 며느리냐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 텐데 그때는 그럴 기운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며느리가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빈소까지 함께 온 걸 보면서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어머니 남자친구도 그렇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에 대한 의지가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할머니라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린 뒤에 빈소 한 구석 작은 방에 아들아이가 자고 있는 걸 확인하더라고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당신 손주 살펴보러 들어간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말이죠. 그러더니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이끌고 식사하는 곳으로 갔어요. 꼭 챙겨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웬 한약을 내줬어요.
이거 착 들이키고 장내 마무리 잘 짓자. 나도 같이 마실게. 네가 건강해야 하는 거야. 하준이한테 약한 모습 보일 거니? 사돈한테 안 좋은 모습 보일 거야. 네가 강하게 있어야 먼저 건 사돈도 마음을 놓지. 내가 네 소식 듣고 헐레벌떡 가서 지은 거야. 너 앞으로 심정 관리 잘해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알겠지? 얼른 마셔. 이게 심장에도 그렇게 좋다더라. 그래, 네 시어머니가 네 걱정을 얼마나 했는 줄 아니? 너 얼굴 수척한 거 보니까 머리에서라도 한약 쪼길 잘했다는 생각 드네. 얼른 마셔. 어른이 챙겨주는 건 사양 않고 마시는 거야. 하여간 꼭 저렇게 끼어든다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한약방에서 약을 다려왔다며 제게 한약을 내밀었죠. 컵에 담아서 아주 정성껏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직감적으로 괜히 그냥 정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약은 쓰니 먹고 사탕을 먹어야 한다면서 시어머니가 잠시 사탕을 찾으러 간 사이에 저는 시어머니와 제 컵을 바꿨어요. 한약이 담긴 컵을 서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한약을 같이 마셨어요. 사이좋게 말이죠. 쭉쭉 다 들이킨 거지? 그래, 이렇게 쭉 들이켜 마셔야 해. 내가 정말로 어렵게 구해온 거야. 당장 못 해준다는 거 내가 우리 며느리 건강 챙겨야 한다고 난리를 쳤다니까. 어서 이거 사탕 먹어. 컵은 놔주고. 아이고 잘 마셨네. 다 마신 거야? 아이 그래, 이렇게 먹어주면은 챙겨줄 맛이 나지. 안 그래? 잘했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제가 그 한약을 다 마신 건지 꼼꼼히도 확인을 했어요. 그 모습부터가 의심스러웠던 저는 시어머니와 컵을 바꾸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의 의심이 아주 괜찮은, 아니 어쩌면 나를 구한 선택이었다는 걸 얼마 가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너 괜찮니? 괜찮은 거 맞지?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제 안부를 확인하던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하면 꼭 어딘가에서 사고를 치는 시어머니였기에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언니 큰일 났어. 언니 빨리 나와봐 얼른. 그렇게 시어머니가 어디서 사고를 치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던 제게 사촌 동생이 후다닥 달려와 시어머니의 행방을 알려주었죠.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말이에요. 사촌 동생이 꼭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 달려왔기에 저도 급한 일이 생긴 건가 싶어 후다닥 따라서 달려갔어요. 세상에, 동생이 이끄는 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제가 뭘 봤는 줄 아세요? 어머머, 저게 대체 무슨 꼴이야? 아유, 이게 웬 난리야? 이거 뭐 사람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유 그러게 말이야. 이래서 나이 먹어서 건강관리 잘해야 한다는 거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달려가서 마주한 건 바지에 큰 실내를 한 채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은 가리고 있는데 그 큰 실내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죠. 멈추지 않았다기보다는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하면 서로 비이상할 것 같아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참 정말 엄청났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만 질러댔어요. 그게 더 시선을 끌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아니 뭐 구경 났다고. 다들 가라고. 뭘 봐 가라고. 시어머니는 거의 울다시피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니까 다가가서 시어머니를 도와줘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요. 아이고 냄새 때문에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자기 남자친구 이름만 연신 불러댔죠. 육개장을 다 먹고 다른 모르는 아저씨들 화투판에 껴있던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그제야 달려 나왔고요. 참 그래도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고 느꼈던 게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시어머니한테 성큼성큼 다가가기는 하더라고요. 뭐야? 왜 당신이 이러고 있어? 당신 며느리는 멀쩡하더구먼.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저를 못 봤었나 봐요. 하긴 제가 시어머니가 큰 실례를 한 그 냄새 때문에 마스크를 다시 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장례 내내 제가 너무 울어서 목이 부은 탓에 마스크를 끼고 있었죠. 그랬더니만 시어머니는 자기 남자친구의 물음에 자기도 모른다고 하며 엉엉 울면서 계속해서 실례를 했어요. 나도 지금 미치겠으니까 아유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아이고 배야. 아이, 좀 조절을 해봐. 아이고, 여기 좀 도와줘 봐요. 아유, 냄새. 아이, 뭘 그렇게 주워 먹은 거야? 내가 뭐를. 나 지금 배 아파 죽겠다니까는.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컵이 바뀐 거 아니냐는 묘한 말을 했어요. 잘 보고 준 것이 맞냐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뭔가 굉장히 이상하고 찜찜하시죠? 저도 그 똥구린내를 맡으며 들은 저 대화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사촌동생한테 이야기를 해 저희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죠. 사촌동생이 남편을 부르러 간 사이에 저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한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리고 물었죠. 저한테 뭘 하려고 했던 건지 말하라고 말입니다. 저의 물음에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꽤나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떠듬떠듬거리며 말을 했죠. 뭔 소리야? 뭐를 해? 그나저나 얼른 자네 시어머니 옷 좀 가져다 줘봐. 어?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뭐를 했다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 시어머니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의 입에서 어떻게 해야 진실이 나오게 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카메라를 켜서 들었죠. 촬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시어머니 손도 치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시어머니 당신이 실례한 그 똥구린내 나는 바닥에 닿게 했어요. 일부러 말이에요. 손에 이미 자기가 싸질러 버린 게 묻었으니 시어머니는 다시 자기 얼굴을 가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당신 몸에서 나온 당신 오물이 묻은 손을 보며 기절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든 말든 저는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를 닥달했죠. 당장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면 나 이거 찍은 거 다 올릴 거예요. 바른 대로 말해요.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했는지 말하라고. 내가 이거 못 올릴 것 같아? 친정엄마 상당한 며느리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개짓거리를 하려고 들어. 대답해. 대답하라고요. 제가 저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그제야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남친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기야 그 나이에 바지에 똥 싸지르고 있는 걸로 쪽팔리고 싶지는 않았겠죠. 네가 너희 엄마한테 50억 받는다고 하길래 내가 그것 좀 욕심 냈다 그래. 내가 욕심 좀 냈어. 네가 너희 친정엄마 통장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것 좀 쓰려고 했다. 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어? 내가 네 남편 안 낳아줬으면 네가 이렇게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고 살았겠어? 저 말을 듣는데 뱀을 조심하라고 했던 그 점쟁이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대로 시어머니가 노린 건 저의 유산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저한테 말한 건 엄마 앞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던 엄마의 언니이자 저희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주시고 간 돈이 있었다고 하셨죠. 그 돈이 당시 10억이었다고 말이에요. 저희 이모는요, 결혼도 안 하고 돈만 벌어서 가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이모한테 받은 그 돈을 보태 빚을 내서 변두리 동네에 상가 건물 하나를 매매했었는데 그 동네가 무슨 예술인의 거리라고 해서 개발이 엄청나게 됐고 엄마 상가 건물도 3배 가까이 뛴 것이었어요. 약 50억가량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 내용은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제게 알려준 엄마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었어요. 사모님께서 말씀드리지 않으셨던 이유도 여기 유언장에 적혀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아시다시피 질병을 앓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늘 해마다 유언장 확인하시고 더 추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추가하셨거든요. 상 첫째 날 변호사가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오셨던 유언장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그 돈이 생긴 건지, 그리고 엄마가 이걸 여태 말해주지 않았던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네가 이 내용을 읽고 있을 때면 엄마는 없겠네. 엄마가 미리 말 안 해줘서 서운한 건 아니지? 미리 말하려다가 괜히 네가 신경 쓸까 봐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었다. 너 괜히 신경 쓸까 봐서 말이야. 상가 건물 매매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었어. 그러면서 엄마는 괜히 건물 있다, 세금 내야 된다, 세입자가 속 썩인다, 건물에 배관 터졌다 하면 그거 다 자식들이 신경 쓴다면서 아예 다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메이드 해놓으면 그때 주려고 했었다는 내용을 적어두셨어요. 그리고 매매까지 잘 해서 통장에 돈 만들어 놨다는 내용까지도요. 엄마한테 그럴 돈이 있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뭐.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장례식장에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통장도 지금 내가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들은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그건 네 잘못도 있는 거야. 그렇게 큰 돈 있는 거를 그거를 너희 둘이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하든가. 그럼 나도 안 들었을 테고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너도 원인 제공을 했다 이거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 전담 변호사가 찾아왔던 그날 이미 빈소에 일찍이 왔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그 내용을 듣게 된 거죠. 돈 욕심 많고 한량의 삶을 원하던 시어머니가 그 내용을 들었으니 놓칠 수 없었답니다. 제가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듣고는 후다닥 나가서 자기 남자친구랑 계획을 짰던 거죠. 한약에 변비약을 넣어서 제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 그때 제 가방에 있는 엄마 통장을 빼가려고 말이에요. 친정엄마 상당한 마당에 제가 당연히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가짜는 계획을 듣는데도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고작 생각한 게 그딴 거라니 그저 어이가 없었어요. 고작 그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고작 그 돈 때문에? 그래 이놈아. 네 엄마가 고작 그 돈 때문에 그랬다. 그게 왜? 그러게 내가 가게 하나만 차려달라고 했잖아. 네가 대출받아서 가게 하나만 내주면 너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돈 잘 벌어먹고 살겠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가게? 그딴 게 가게야? 할 거면 좀 멀쩡한 걸 한다고 하던가. 이상한 안마 가게나 차린다고 하고 말이야. 그걸 차려줄 자식이 대체 어딨어.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에 자기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면서 저희 남편한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좋은 아이템이라는 게 건전하지 않은 시술소였죠. 자기 주변에 그런 거 3개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방 건물 사고 땅 샀다더라 하면서 말입니다. 저런 제안부터가 정말 생각이라고는 없는 사람 아닌가요? 그때 그걸 차려줬으면 정말로 시어머니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찾아왔어요. 저희 가족이 신고한 건 아니었고 아마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경찰차에 실려서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장례 중이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이었기에 두 사람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있었고요. 그 뒤로 남편은 장례 내내 아무 말도 없었죠.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시어머니와의 일 때문에 마음을 쉬지 못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일로 경찰서를 가기 전날 제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혼하는 거 어떨까?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 당신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무래도 엄마가 하는 행동이 선을 넘어. 해도 계속 넘어. 이제는 그만하겠지, 이제는 안 하겠지 하면서 끝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계속 선을 넘잖아. 이러다 당신이랑 하준이한테까지 피해를 줄 것 같아. 나랑 안 엮여 있으면 엄마랑도 엮일 일 없을 테고. 남편은 제게 이혼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을 계속했어요. 나 당신한테 돈 바라는 거 없어. 정말 진심으로 나 때문에 당신이랑 하준이가 힘들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래.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그런 소리가 어딨어? 내가 돈이 있어도 당신 없으면 하준이랑 어떻게 살아? 당신 하준이 없이 살 수 있어? 나 없이 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저런 말을 하는 남편 속이 오죽했을까 싶어서 저는 제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남편을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남편도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랬다고 정말 미안하다며 엉엉 울었죠. 남편과 제가 우니 아들아이도 엉엉 울고 세 식구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겪을 큰 시련의 단계를 넘고 있는 거고 그걸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으니 2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당신 옆에 내가 있고 내 옆에 당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들을 지켜줘야 하는 부모이지 않냐고 말입니다. 저의 진심 어린 말에 남편은 다시금 생각을 고친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하기로 했죠. 선처 같은 거 없습니다. 선처 없이 고소 진행해 주세요. 상대방 쪽에서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할 거라고 해주세요. 저희는 절대로 선처 같은 거 없습니다. 합의하고 싶으면 저희가 원하는 합의금 아닌 이상 안 할 거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합의금 그대로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저희 남편 정말 달라졌죠. 남편은 단호해졌어요. 누구에게 단호해졌냐고요?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남자친구한테 말이에요. 물론 언제나 시어머니 남자친구한테는 단호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엄마였기에 남편이 이성보다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은 없다는 결정을 한 거죠. 일단 여기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우선 변비약을 먹이려 했던 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땅한 증거도 없어서 별다른 처벌을 하지는 못했어요.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쌍화탕 같은 한약을 받아서 거기다 변비약을 산 거였거든요. 약국에서 계산도 현금으로 해서 어디 약국에서 산 건지 알지도 못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실형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고야 말았어요. 천륜이 끊겼거든요. 합의금 낼 돈 없으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 우리한테 합의금 50억 줄 거 아니면 그냥 조용히 우리 여기서 끝내자.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일부러 어마무시한 금액을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도 절연을 당했는데 그 와중에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차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시어머니의 충격은 배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절연을 선언한 자기 아들 앞에서 폭발을 했어요.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이러냐? 그 망할 놈은 같이 일 공모할 때는 언제고 내가 바지에 똥질인 거 본 이후로 내가 여자로 안 보인다고 헤어지자고 하고 너는 나한테 네 와이프 때문에 연 끊자고 하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그러는 엄마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여태껏 이 나이 될 때까지 나 엄마한테 정말 수도 없이 부탁했었어. 엄마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그런데 그거 무시한 건 엄마야. 내가 너를 뭘 무시했는데. 그리고 내가 네 엄마인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하는 거냐?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나쁜 놈아. 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천년의 사랑처럼 굴더니만 결국 시어머니의 똥 앞에서 그 사랑은 끝나고 만 것이었죠. 물론 시어머니는 절연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의 마음에서는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었기에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연락을 해오고 폐륜하라고 욕을 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저희 가족은 한국을 떠났어요. 남편은 사업장을 정리했고 저 역시도 직장을 정리하고 아이를 데리고서 친척 언니네 식구가 있는 미국으로 왔죠.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지금 이곳에서 온전히 우리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니 말이에요. 아마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도 저희가 이렇게 가족과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렇게 유산을 남겨주신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좋은 추억을 남기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